지금 전 세계 경제와 외교가의 시선이 온통 중국 베이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방중 소식 때문인데요. 이번 방문은 단순히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한다 수준의 행사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무역전쟁, 첨단 기술 패권, 그리고 대만을 둘러싼 안보 문제까지 그야말로 폭탄 같은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이 회담 결과에 따라 우리 주머니 사정은 물론이고 삼성이나 SK 같은 우리 기업들의 운명,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이번에 무엇을 얻으려 하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트럼프의 중국 방문 논의 대상과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아주 쉽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무역 휴전 연장입니다. 작년 부산에서 열린 회담 기억하시나요? 당시 양국은 서로 추가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극적인 합의를 했었죠. 그런데 그 휴전 기간이 곧 끝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휴전을 최대 1년 더 늘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당장 관세 전쟁을 다시 시작해서 물가가 치솟으면 미국 내부 여론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서로 일단 1년만 더 지켜보자 라고 도장을 찍는다면 글로벌 시장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비즈니스죠. 올해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표심을 잡으려면 확실한 경제적 성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에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더 사라며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대량으로 사주기로 약속한다면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승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죠. 그런데 회담을 앞두고 묘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을 옥죄던 일부 규제들을 슬쩍 미뤄줬거든요. 차이나텔레콤이나 차이나모바일 같은 기업의 미국 내 사업 제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중국산 TP-링크 공유기나 데이터 센터 장비 판매 금지 조치도 일단 보류됐고요. 심지어 중국산 전기 트럭과 버스의 미국 진출 제한까지도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이걸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미국 정부는 회담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 카드라고 말하지만 한편에선 이러다 국가 안보에 구멍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트럼프가 이 규제 완화라는 미끼를 던져서 중국으로부터 더 큰 양보를 받아내려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분위기가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바로 대만 문제 때문이죠. 미국은 대만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를 팔려고 합니다. 중국은 당연히 불장난하지 마라, 대만은 우리 땅이다 라며 길길이 뛰고 있죠. 심지어 무기 팔 거면 방중 일정 다 취소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났습니다. 여기에 일본까지 대만 방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상황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대만 관련 대화가 틀어지면 방중 성과 전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변수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지금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과 대화의 물꼬를 텄죠. 그러자 캐나다, 영국, EU 국가들도 줄줄이 중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핀란드, 스페인, 독일 정상들도 지금 비행기 티켓 끊어놓고 기다리는 중이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 너희만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냐? 우리도 국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고관세 정책에 맞서서 유럽과 서방 국가들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지키려는 일종의 견제 활동인 셈입니다. 트럼프의 이번 방중은 이런 서방 국가들이 중국과 너무 밀착하지 못하도록 다시 미국 중심의 질서로 끌어당기려는 목적도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남의 나라 싸움 구경하듯 볼 일이 아닙니다. 첫째, 수출 전선에 파란불일까 빨간불일까? 미중 무역 휴전이 연장되면 우리 기업들에겐 일단 호재입니다. 한중 관계가 조금씩 풀리는 상황에서 미국의 규제까지 잠시 멈춘다면 우리 반도체나 부품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큰 방해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건 해제가 아니라 유예일 뿐입니다. 언제든 트럼프의 기분에 따라 다시 규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합니다. 둘째, 공급망과 금융시장의 요동. 대만 근처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반도체의 60% 이상을 만드는 대만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배가 안 뜨고 물류가 멈추면 우리 제조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TSMC의 시스템 반도체 공급이 멈추면 우리의 HBM 수출도 막히게 되고요. 여기에 환율 문제도 무시 못합니다. 미국은 위안화 가치가 너무 낮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위안화와 원화는 커플링 즉 동조화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위안화가 흔들리면 우리 원화 가치도 춤을 추게 됩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우리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 계산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안보의 함수관계. 대만에서 전쟁 나면 한국군도 참전하나?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미중이 대만 문제로 세게 붙으면 우리나라는 안보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입니다. 미국과는 동맹을 지켜야 하고 중국과는 경제를 생각해서 척을 지면 안 되니까요.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긴장이 완화된다면 우리 정부도 숨통이 좀 트이겠지만 반대로 갈등이 깊어진다면 우리에게도 더 확실한 선택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4월 방중은
단순히 두 나라가 친해지려는 만남이 아닙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서방 국가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다시 맞추는 거대한 외교적 재편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기회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우리 기업들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만 문제나 기술 규제 같은 돌발 변수에 대비한 플랜 B도 반드시 세워둬야 하죠. 앞으로 몇 달간 유가 추이, 무역 지표, 그리고 무엇보다 대만 해협의 파고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 거친 파도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